추격자가 될 것이냐, 선도자가 될 것이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이 우리의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까지 뒤흔드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 기술 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도록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에 뒤처질 순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바로 노명정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8일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이 발표되었잖아요. 먼저 국가전략기술이 무엇이고 왜 이런 전략을 발표하게 됐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술 패권 경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격차 과학기술이 경제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제 질서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인데요. 국가전략기술은 이러한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 경제, 외교, 안보,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 주도권을 꼭 확보해야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로 성장해온 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리 미래의 성장 엔진이자 또 강대국 간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전략 무기로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세계 각국들도 우리에 못지않은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8월에 반도체와 과학법을 제정해서 반도체와 함께 국가적으로 육성할 10개의 기술을 선정해서 33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방지법, 또 생명공학 이니셔티브 등 반도체뿐 아니라 2차 전지, 바이오까지 기술 패권에 대한 대응을 확대하고 있고요. 중국도 AI, 양자 등 7대 기술, 8대 전략을 선정해서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있고 또 미국, EU 등 모든 나라가 바로 기술에 진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위를 점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이번에 선정했던 국가 전략 기술은 12개라고 들었는데요. 이 기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경제의 혁신을 이끌 혁신 선도 분야에서는 주력 산업이자 모든 산업의 기틀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 우리 미래 에너지원인 2차 전지와 차세대 원자력, 자율주행으로 변모할 첨단 모빌리티가 선정됐고요. 네.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도전 분야에서는 팬데믹, 고령화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첨단 바이오, 외교안보적 중요성이 높은 우주항공 해양과 사이버 보안, 탄소 중립의 핵심 기술인 수소가 선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모든 산업에 적용될 필수 기반 분야에서는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인 인공지능과 차세대 통신, 제조업 혁신을 이끌 첨단 로봇과 제조, 초고속 연산을 가능하게 할 양자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특별히 이런 12개 기술뿐 아니라 AI 반도체, 합성 생물학 등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집중할 50개의 세부 중점 기술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전략 기술을 들어보니까 되게 중심적이고 많은 기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술들 자체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기술들을 선정하게 되었나요? 네, 선정 과정에는 R&D 관계부처는 물론 총 250분의 산학연 연구자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공급망 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자문회의, 전문위원분들의 정량평가와 함께 전략기술기획자문단, 12개 기술 분야별 실무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기술별로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긴 절차와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근데 이 기술 선정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기술 경쟁에서 앞서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정된 기술들 어떻게 육성할 계획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분야별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입니다. 전략 기술이라는 이름처럼 목표가 명확해야 개발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 분야별로 5년에서 10년간 달성할 임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기술을 언제까지 개발해야 되는지를 도출해서 이것을 범부처 R&D 투자로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 기술 분야 안에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처럼 글로벌 1위 유지가 필요한 그렇죠. 기술도 있고 파운드리나 팹리스처럼 추격이 필요한 기술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기술 단위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입니다. 결국에 전략기술 육성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제를 주도할 초격차 기술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집중 투자하는 국가대표 대형 R&D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자, 소형 원자로를 시작으로 총 10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예타 패스트트랙 제도 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활용해서 실제 사업 추진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기술을 개발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면 우리도 어떤 기술 경쟁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 전략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미래를 좀 꿈꿔볼 수 있을까요? 네, 국가 전략 기술은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완전한 자율주행, 현재보다 50배 빠른 6G 기술처럼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면 물론 반도체, 2차 전지 등 우리 경제와 직결되는 분야의 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또 양자, 우주 등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기대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기술 확보도 기대가 됩니다. 국가 전략 기술 확보를 통해서 저희는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명정 사무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전략 기술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으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